김해 FM 왓수다. 안녕하세요. 본격 수다 작전 프로그램 김해 FM 왓수다의 김연아입니다. 왓수다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이야기, 나 혼자 알기엔 너무 아까운 이슈에 대해 마음껏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라디오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시간은 시민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내가 한입담 한다 하는 분들이 게스트로 참여하실 수 있는 열린 수다 방송입니다. 싱그러운 햇살이 창가에 부딪힌 오후, 꽃들이 만개하고 나무들은 새잎으로 초록을 입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작은 기적들이 스며드는 4월의 봄날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천지가 봄꽃으로 환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계절.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 속의 행복과 감동의 순간을 따뜻한 차 한 잔과 좋은 친구와 편안하게 진솔한 이야기 나누며 잠시 쉬어가는 것 어떠신가요? 우리 봄바람같이 포근한 미소의 현미 국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오는 길에 갑자기 초록빛 새싹이 다 돌아는 거예요. 가로수길을. 진짜 오는데 우리가 행복하다 하고 이랬는데 여기까지 그 느낌을 들고 왔습니다. 저는 45년 전 아버지의 편지를 모아서 지난해 환갑 기념으로 책을 펴낸 마음의 편지, 방희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즐거운 수다 출발해 볼까요? 일단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빨갛게 꽃이 핀 곳
노란 유채꽃 속에 교복 차림의 아이유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박보검의 주머니에 손을 넣고 환하게 웃고 있는 드라마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어찌나 풋풋한지 그냥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요망한 반항아 예순가 팔불출 무쇠 간식의 일생을 그린 작품인데요. 오늘 함께 웃고 울고 공감하며 이야기 나눌 드라마는 바로 두둥 하제작, 요즘 핫한 폭삭 소가수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 제목만 보고 큰 사기 사건에 관련된 것 아니면 투자를 잘못해서 완전히 폭삭 망했나 하고 생각했더랬어요. 제주도 방언을 정말 수고했습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은 드라마 좋아하세요? 네. 네. 좋아하죠. 다들 폭삭 소가수다 보셨죠? 네. 네.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저희 이야기 듣고 당장 정주행 예약하셔야 할 겁니다. 방 작가님은 저기 아까 소개하실 때 보니까 아버지에 대한 책을 썼다고 하시던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 10대로 돌아가는데요. 그때가 1979년도기 때문에 드라마하고도 이렇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연대가 그렇죠?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이라는 큰 대도시로 나오게 됐죠. 그때 이제 아버지가 첫 안부 전화를 이제 해셔야 되는데 전화기가 그때는 마을의 이장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제 보내오신 건데 그때 편지를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 잘 도착했는지 이제 그런 편지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편지를 버리지 않고 45년이라는 세월을 간직하고 모아두셨다가 있었습니다. 아 대단하시다. 근데 원래 고향이 어디신데 부산으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산골은 아니었는데 전라남도 화순이라고 하순. 지역명만 들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순한 그런 화순 곳이라고 가보진 저는 생각이 않았지만. 됩니다. 하순. 예, 들판이 조금 많이 넓은 영산강 줄기가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거기에서 그때는 그 비둘기호라는 그 아주 8시간이 걸리는 그 긴 거리에 정말 속도가 없는 칙칙폭폭 그런 기차를 타고 뭐 1박 2일 쉬고 왔었죠. 이런 건 아니었어요?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완행열차 말하는. 완행열차였죠, 맞죠? 그때 있었어요. 지금 제 고향에는 친정 어머니 계시고요. 아버지는 저 돌아가신 지가 얼마 전에 제사가 25번째 지나갔네요. 아, 네. 혹시 그렇구나. 그 편지들을 모아서 책을 냈던 오늘 아마 이 드라마 속의 어떤 아버지에 대한 생각과 같이 맞아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요? 안 그래도 지금 좀 전에 연하 작가님이 이 부분 읽었잖아요. 네. 아이유가 저 박보검의 주머니에 손을 주머니에다 넣고 손을 넣고 있는데 그게 솔직히 말해 거기서 이제 첫 사랑이 시작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좋아한 마음은 늘 다니고. 있었지만, 네. 네. 근데 손만 넣었는데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어쩜 그렇게 설레이게 이렇게 관식이 주머니에 이렇게 탁 손을 넣어가지고 그때도 계속 막 투정하면서 걸어오거든요. 근데 꼭 막 그 쿵탁쿵탁쿵탁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 좀 전에 우리가 노래를 들었는데도 막 가슴이 이게 팽 돌거든요. 그 내용이 너무나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근데 오늘 그 우리 오늘 게스트 분도 저랑 같이 왔는데 그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계속 이렇게 그렇게 우리 남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 아까 연하 작가님은 뭐 간식이보다는 학식하면 근데 저 글쎄요. 주에는 제 주에는 제가 곰곰 생각해봤거든요. 네. 간식이보다는 학시가 더 많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을 그럴 수도 받았어요. 있는데 저는 또 생각에 주위에 몰라요. 우리 남편이 너무 이렇게 관식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드라마 보면서도 울었지만 아까도 노래만 들어도 눈물이 이렇게 칵 맺힐 정도로 아까 폭삭 속았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잖아요. 그 나는 이 드라마 보는 내내 남편이 이렇게 등을 돌며 잘 때가 많았거든요. 보는 내내 폭삭 속았수다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첫 판부터 너무 이렇게 눈물 나는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남편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끼셨다면 부부가 얼마나 제대로 그죠 금슬 좋은 부부인지 여기 TV를 보면서도 애순과 간식의 관계를 보면서 물론 간식일 때도 있고 학식일 때도 있고 남편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맞아요. 그죠? 네. 딱 맞는 말. 딱 맞는 말인데 그래 나이가 들면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젊을 때보다는 등 돌리고 잘 때 보면 뭔가 동지애를 느낀다고 얘기하나? 많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전우애를 느낀다고 얘기하면서 좀 짠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주위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염없이 그댈 생각하며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짓궂은 농담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길을 잃고 다시 기다린다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 곁에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기다리게 하여도 괜찮아요 내 곁에 그대 나의 그대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복삭 속았수다. 여기 첫사랑은 서툴러서 더 아름다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박보검이 손을 잡고 근데 아까 그냥 손만 잡았댔잖아요. 뽀뽀도 했거든요.
그 뽀뽀 때문에 걔가 더 가슴이 설레서 가방을 메고 뛰어와서 집에 와서 춤을 춰요. 마당에서. 그 시가 바로 첫사랑 시예요. 네,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는 나는 거기서 내가 더 가슴이 설렜던 것 같아요. 나 드라마 보면서 항상 그렇거든요. 내가 상대방이 내가 빙의가 되어서 그 남자가 나를 쳐다보는 눈길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슴이 뛰어요. 그래서 나보고 살짝 이상하다고 많이들 얘기들 하는데. 연하 작가님 인생 완전 잔치인데요. 맨날 네, 맨날. 맨날 잔재예요. 맨날 많은 남자를 만나고 오,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신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드라마 속의 애순이는 9살 때부터 시작된 만남이 어쩌면 결혼은 운명이다. 이런 걸 우리가 느끼게 만드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죠? 거기 애순의 딸 금명. 금명도 보면 자기가 사귀던 남자. 처음에 만나던 영범을 만났지만 엄마가 좀 반대를 해서 하는 그런 결혼을 못하고 결국은 충섭을. 그건 충섭은 엄마가 엮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런 다리를 낳아줘서 그런 인연이 되어서 또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할 때 아빠가 한 말씀이 있어 여기서 관식이가. 절대 빠꾸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배우며 자랐는데 맞아. 여기서는 아빠 그래 언제든지 안 되면 빠꾸해서 빠꾸해라고. 돌아오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든든한 아빠를 둔 금명이구나 부럽고 눈물이 났거든요. 저도 그때 여자 수탈리면 빠꾸 막 이러잖아요. 또 짜증나게 하면 남편인데도 결혼도 아직 이제 시작하는데 남편이 짜증나게 하면 빠꾸. 빠꾸. 아니다 싶으면 빠꾸. 빠꾸. 언제든지 자기가 뒤에 서 있을 거라고. 항상 뒤에 서 있다. 근데 우리들 세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안 얘기했고. 된다고. 저도 그쵸? 안 된다고. 어떻게 그래, 맞아. 얘기들 들으셔서 네. 부모님들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잖아요. 덕담하실 때 어떤 얘기들을 듣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저희 자매가 딸만 7이에요. 대단한데 오, 70주인데? 네. 그래 이제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뭐 이혼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어요. 이제 엄마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거는 굉장히 좀 고달픈 그 시골에서 고달픈 그런 생활이신 것 같았어요. 농사를 짓고 또 아버지가 또 몸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일을 또 많이 하셨고 근데 어느 날 또 엄마가 30대 후반에 이렇게 풍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뇌졸중이 와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까지도 한쪽이 조금 안 좋으신데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아무리 힘들어도 집으로 갈 생각은 엄두를 못 냈어요. 엄두를 못 냈어요. 엄마가 그죠. 엄마 생각하면 내가 네. 힘들어도 갈 수 있다는 마음을 못 먹었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우리는 좀 거선이다, 그죠? 예, 어쩔 수 아무래도 없다. 그랬죠. 우리 비슷하니까. 아니 암만 부부 싸움을 해서 친정에 가서도 차마 싸워서 왔다는 말을 입 밖에 못 내는 거예요. 왜 왔냐면 그냥 일이 있어서 일어났고 해가 지면 다시 그냥 가방을 싸서 가는 그 시절에는 나 싸워서 하룻밤 엄마 옆에 잘래 있어를 못해.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입 밖에 나와 딴 말을 하고 싶지만 다시 가방을 싸서 돌아갔던. 철이 너무 더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우리 때 세대는 그렇게 이혼율이 많지 않고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항혼 이혼이 다시 시작된다고는 하지만 물론 참아서 그런가? 근데 그렇게 잘 참고 살아온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의 지금 그쵸? 현재 좀 마음적으로 여유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더 당당하고 우리는 뭔가를 그쵸. 했다는 이런 것들 해냈다는 항상 거.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러는데 우리 밑에 네. 아기가 1명이든 2명이든 우리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 큰 사람들을 지금 다 자식으로 만들어냈죠. 엄청난 그거는 진짜 기적이에요. 국가의 기둥들을 우리가 다 키워낸 사람들입니다. 그럼요. 맞죠. 또 그리고 드라마 속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에 대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 싶으신지. 저 진짜 학 씨한테 처음에는 정말 너무 막 전체적으로 화를 내잖아요. 그쵸. 뭐, 그러니까 구분을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짝짝 흘러가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종이 호랑이가 뭐 됐니? 이런 말을 하는데 이 학씨가 그렇더라고요. 자전거 알죠? 왜 자기 부인한테 뭔가 좀 이래 다시 좀 지내보고 해보고 싶었어. 싶은데 그때 부인이 혼자 소리를 하잖아요. 잘해주려고 지금은 마음 먹었는데도 같이는 안 가는구나. 왜냐면 마음은 꿀떡 같은데 그 자신이 살아온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를 주면서 같이 출발하자니까 본인 혼자 쭉 앞으로 가요. 그래서 온갖 고개를 다 해요. 왜? 부인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사랑인데 곽 씨가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그 손녀가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변해가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게 이렇게 정이 간다고 해야 되나? 아까 제가 또 우리 남편은 관식이 같아요 이렇게 말은 했지만 연하 작가님 말처럼 곽 씨가 주위에 참 많아요 사실은. 학씨가 근데, 많아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가다 보면 서서히 절차탕마돼요. 60 넘으면 철든다고 남편들이 거의 다 근데 이분이 그렇더라고요. 말년에 학 씨는 슬프기도 하지만은 그 우쭈쭈 해주고 싶은 사람, 잘한다. 그래도 예전에는 그랬지만 당신은 지금 나이 들면서 너무 잘한다. 이게 응원해주고 싶은 사람? 그것은 이게 학시에 대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으로 또 학시를 바라봤냐면은 관식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잖아요. 도와준 그 사람들 때문에 이웃을 잘 만나서 이 그런 사람이 것도 있지. 서서히 물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질투를 해요. 금명이 같은 똑똑한 여자를 만나서 너는 참 복 많은 놈이네 이렇게 속으로 그걸 하다가 보니까 금명이가 잘난 게 아니고 너가 나보다 다르네 이렇게 얘기를 맞아, 해요. 맞아. 저기 학시가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면서 다른 점을 이제 배워가려고 하는데 원체 자기가 한 게 없으니까 차로운 게 있다 보니 마누라한테 잘한다고 자전거를 타자고 하는 것도 혼자서 달려가고 그러고 드러내질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 뭐 돈 여기는 관식이는 배를 팔아서 자식을 구한다 은명이를 구하지만 자기는 다음에 말도 없이 그래. 뒤돌아서 돈 박스 만들어서 따로 이제 잡기를 하고 그 사기꾼을 그저 다시 잡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래도 그걸 아니면 뭐 떠들어가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질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 그렇지 않고 자기 가족이라서 그랬는지는 또 모르겠어요. 또 가족이라서 숨겨놓고 사이니까 그런 걸 하면서 또 배도 돌리잖아요. 그거 타러 권장어선 타러 갈 때. 진짜 그때. 그때 딱 보면은 관식이는 그냥 오라고 돈 주겠다고 백사 기름값 주겠다고 하니까 사회생활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학씨는 내가 봤을 때 딱 지고 얘기해요. 따따블이라고 해요. 학씨 그래, 따따블. 돌아오잖아. 그래서 선장이 돈 때문에 돌아와요. 그 어찌 보면 학씨가 학씨가 제대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아빠네 아버지 세대에 때 딱 있었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들. 아버지 그래서 남편보다는 예. 아버지의 모습. 그치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들의 모습을 그런 것 그리고 같아요.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속 마음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정말 속 표현력이 정은 없어요. 있는데 표현을 할 길이 할 아마 길이 없어. 그게 이게 아마 표현이 아니었을까. 그치. 이게 가족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이해를 하고 그치. 또 그죠. 그걸 받아들이는 거지. 설마 남한테 확 이렇게 하면 남한테도 될까요? 그렇지. 안 되죠. 근데 이 사람 그 이제 거의 몸에 익은 그 말투가 우리가 있잖아요. 자기 하나의 어떤 그게 되듯이 몸에 익어서 그래. 그죠. 어떤 일을 해도 그게 먼저 나오니까. 근데 어떤 여기 드라마에서도 이 사람이 하나의 큰 그거 아니었나. 주인공을 빼고 나면 그쵸. 제3 예, 정도의 어떤 그런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 배웠어요. 사회생활 성공은 잘하는 사람. 그 관점은 생각을 안 나는 했었는데. 그렇게 봤어요. 어휴, 연습을 말 듣고 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는. 제대로잖아요. 딱 어. 뒤에가 뒷돈 주고 하면서 맞네. 분명히 빼내고 예. 얘는 철저하게 그렇네, 그거만 그렇네. 앞만 보고 하는 간식이는 다르지. 프레임을 그대로 짜준 평범하고 정말 똑바르게 사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뒤에서 어떤 이런 사회적인 걸 제대로 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간식이도 있어야 다 돼요. 간식이 하면 안 돼. 네, 맞죠. 네. 왔다 갔다 해도 돼요. 연하 왔다 갔다 작가님 하면서. 드라마 광 맞습니다. 드라마강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충섭이랑 영범이가 영범이는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엄마 때문에 헤어졌던 인물이잖아요. 충섭이는 뒤에 나중에 이제 그 영화관에서 만난 그림 그리는 하가이거든요. 근데 왜 간식이가 충섭이를 택했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배에서 그 왜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왜 자기는 그 지켜야 된다고 꼭 건명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그듯이 자기 멀리 모습을 해가면서. 본 것 같아요. 그치. 사이가 거의 되기 전이잖아요. 그쵸. 그때 왜 해를 썰어주면서 막 그러자 막 토할 것 같이 하면서도 걱정이 돼서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니는 가지 말고 해나 먹어라 돈 내고 먹으라고 막 감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된다면서 왜 그러니까 혼자서 썩 웃잖아요. 왜 그 자기거든요. 예전에. 리틀 그런 것 간식이를 같더라고요. 본 거지 거기서. 그래서 이는 내 사이가 맞구나 하고 어쩌면 그때 마음으로 벌써 50%. 거기서 50%. 그때 그 느낌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죠? 맞죠? 따라하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내가 딸을 위해서 이러면서 그렇죠. 그렇게까지 제가 신경을 쓰구나. 근데 막바지는 이제 집에 와서 먹을 때 새우 까고 자기 동생이 은명이가 새우 까주고 할 때 있잖아요. 네. 너는 왜 아무것도 안 해? 이러니까 너무 주변머리가 없어. 이 사람 말도 잘할 줄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야. 네. 그러니까 어떻게 지가 할 도리가 없어. 술만 먹고 술을 부란 게 떨려서 술도 다 쏟아. 장인 앞에 술을 그럼 어려운 자리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술을 다 쏟아. 그런 게 더 마음에 안 들어. 그 순간에는 아, 맞아. 간식이가 그때 마음에 안 드는데 딱 어떻게 하냐. 밖에 이제 걔가 금명이가 화장실 간다고 하니까 또 일어나. 또 맞아. 위험하다고 따라 나가고 옷을 들고 그러니까 아니 왜 거기는 따라가 이래놓고는 밖에서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정말 뭘 잘하고 싶은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못 하겠다니까 금명이가 팁을 줘요. 나도 알랑방구를 잘 껴서 니네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다. 너도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톤을 높여서 불러라. 그렇게 하면 그게 하는 거지. 노력하는 현실이다. 거지. 그렇게 해가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는 아버지 제가 새우 깎게요 막 이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간식이가 완전히 마음을 굳혀요. 그래 뭔가 노력하구나. 난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혼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충섭이한테 내가 너에게 나의 천국을 준다고. 맞지. 그 대사도 너무 좋았어요. 나는 어떻게 눈물 한 방울. 눈물도 한 판도 흘리지만 저 작가가 있잖아. 이 맞아. 작가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도. 도대체 시 이 말들을 어떻게 쓰지? 그렇죠. 항상 있잖아. 대사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진짜. 그 기억나요? 그 자기 애한테 늘 그러자 간식이하고 엄마 아빠는 항상 네 옆에 배를 띄우고 기다리고 있다고. 나 그 대사도 기억이 나고 좋은 대사들이 사실은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전부 다 좋은 말들이었어. 세상에 배를 띄우고 있대 바다에. 다 문장들이 시였죠. 예, 그죠? 다 쉬었어요. 진짜. 어른 이쁜 가랑비에도 이렇게 다 찢긴다고. 그 동네 할머니들끼리 앉아가지고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드라마 작가도 물론 똑같이 그거지만 진짜 감동. 신이기도 하고 내가 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게 감동이에요, 도대체 전체적으로. 얘가 어렸을 때 10대서부터 시작해서 70대까지 가는 실집을 쓰는 그 단계를 속속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언어들 그죠? 그렇죠. 그게 다 아름답고. 아름답고 심금 울릴 정도의 저런 감동적인 저런 걸 할 수 있나? 근데 이 너무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드라마에 대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이 드라마로서도 이게 선한 사람이 주인공이잖아요. 관식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요새 드라마는 폭력적인 게 거의 다거든요. 근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주인공을 해서도 선한 영향을 퍼지면서도 이렇게 인기도 있을 수 있구나.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특별히 우리 방 선생님은 보시는 거 없어요? 어떤 드라마? 저는 드라마를 특별하게 막 관심 있게 보는 건 없네. 보는 그런 드라마들은 예전에는 아마 그 우리가 어렸을 때는 텔레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막 이웃에 막 이렇게 뭐 전설의 고향, 뭐 수사반장 이런 것들은 그때 막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이렇게 크게 막 빠져들거나 지금도 그런 드라마가 예, 잘 없어요. 집에 그럼 TV는 있어요? 네. 뉴스만 보아요? 있어요. 근데 우리 아시는 분이 아니요 우리 아시는 분이 딸 집에 가는데 오래 못 있겠대. 왜 이러니까 TV가 없어서 요새 애들은 TV를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노트북이나 이런 걸 폰으로 해가지고 유튜브나 다른 이런 걸만 보고 그렇죠. 셔폰. 집에 TV를 이렇게 비치하는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딸 집에 가도 그렇대? 그래서 내가 난 너무 싫다. 니네 아빠 나는 괜찮은데 니네 아빠는 텔레비 없으면 니네 집 1박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샀어요? 아니요 안 사고 노트북에 딱 다운받아서 보여주더라고. 우리가 드라마 속에 간식이나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지금 여기서 방 작가님이 시 한 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지은 자작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아버지도 운 적이 있겠지. 슬프면 우리가 없는 곳에서 펑펑 울었겠지.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리움이 더 쌓이는 것은 그 울음을
그때는 몰란 탓이지. 세월이 유수처럼 흐른 뒤에야 내 속에도 똑같은 울음이 있는 것을 알았지. 사람은 속으로 우는 울음이 있네. 신이 몰래 가려두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알게 되는, 그래서 후회로 더 애달게 하는 울음이 있네. 아는가? 바람도 속으로 우는 바람이 있고, 강물도 속으로 흐르는 강물이 있음을. 흘러갔다가 언젠가 그리움이라는 이름으로 내 곁에 돌아올 아버지라는 이름. 오, 좋다. 감사합니다. 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세상에 자작시네. 아버지를 생각하면 굉장히 저도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들 앞에서 울지는 않았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많이 울지 않으셨을까? 관식인데? 간식인데. 네, 뒤돌아올자. 그때의 아버지들은 앞에서 울지 않았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됐거든. 부엌에도 들어가면 안 됐고 울어도 안 됐고.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남몰래 눈물을 많이 훔치지 않았을까.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더 힘들었어요, 사실. 그죠? 사는 사회 자체가 각박했기 때문에 많이들 우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술도 많이 드셨었고 더 그렇죠. 역정도 많이 내시고 맞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렇게 사회 그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는 술병을 싫어해서 파란빛만 봐도 옛날에 싫었어요. 아, 그랬어요? 술병 색깔이 파란이 이렇게 색깔이 나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주병이 색깔이 싫어가지고 푸른색이 처음에는 싫었어요. 그 정도로 술 먹는 아버지에 대한 그게 있어가지고 그 예쁜 색을. 지금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색이 됐지만은요. 아니 어릴 적에 나 기억에 맞는 거 그 우리가 왜 주전자 같은 거 들고 네. 탁주 사러 가잖아요. 우리 오다가 많이 맛봤죠. 먹거든요. 네, 맛봤죠. 맛있잖아요. 달콤하니 그런 기억은 많아요. 우리 아버지 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요. 동네에서 그 술 도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술찜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찌꺼기. 있죠. 취하잖아요. 네. 그것도 막 좀 애들이 뭐 간식도 아닌데 그걸 막 한 번씩 먹고 이랬어요. 우리도 그래갖고 그랬어요, 마치고 어릴 나면 때. 술 채서 쓰러져서 자고 그 정도는 시골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 그쵸. 아버지도 술찜이라고 술 해가지고 좋아했지. 술 맞아. 찌꺼미. 술찜이라 했는가? 찌꺼미가 찌꺼미라 지역마다 했나? 조금씩 다른 것 약간씩 같아요. 다른 이름으로 불렀던 예, 것 예, 같아요. 예. 역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시 너무 좋아요. 두고 예. 너무 좋아요. 다음에 꼭 한번 제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정말 좋습니다. 나는 이 여기서 드라마에서 어떤 대목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를 제가 한번 볼게요. 내가 외주를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들고 서 있었다.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녹음이 되었다. 아, 예쁘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그걸 보니까 부모는 온전히 뭐든지 이렇게 그쵸. 주시는 분이고 그 온전한 걸 먹고 우리가 자라났다는 그런 느낌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애순의 딸이 네. 이제 엄마를 생각하면서 저도 이 기절이 내가 너무 기억이 나가 이거 했는데 자기가 엄마의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가난하게 살고 또 장사도 하고 막 그렇게 매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보는 엄마의 인생은 힘든 날은 있었는데 외로운 날은 없었다고. 왜냐하면 항상 눈 닫는데 아빠 관식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의 인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낙원이었다 하고 이렇게 얽거든요. 그 딸이. 근데 이 기술을 읽는데 맞구나. 있고 없고에 그걸 떠나가지고 이 애순이는 관식이라는 사람의 간식이 눈이 가는 데는 무조건 애순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 사랑을
평생을 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알죠? 꽃, 핀도 꽃, 옷도 꽃, 양발도 꽃, 모든 그 남편이 이 부인을 있잖아요. 꽃같이 살도록 해준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하면 난 진짜 가슴이 이렇게 좀 그래 얼렁물렁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나서도 핀 그 꼽을 수 있게끔 서랍에 핀을 다 넣어놓고 정리해놓고 문풍지 싹 다 발라놓고 아 그런 마음을 두고 가는 마음을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근데 저도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돌아가시기 한 2년 전부터 아버지가 그 우리는 시골에 가면은 그 면사무소에 가서 뭐 서류 뗀다거나 농협에 가가지고 이렇게 서류 비료 정리하는, 같은 거 네. 뭐 이런 거 사는 거 또 우체국 같은 데 가서 뭐 붙이고 딸들한테 뭐 붙이고 하는 거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가르쳤대요. 어머 어떡해. 그전엔 하긴 남자분들이 밖에서 거의 그지 그런 활동들 하시다가 맞아요. 이제 너무-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자네가 허소 이러면서 또 가르쳐 그렇죠, 주고 그렇죠. 막 맞아요. 그랬다고 세상에. 엄마가 얘기를 다 해주셨고 한글도 아버지가 또 가르쳐 주셨다는데. 우리하고 똑같네. 우리도 아버지가 월남을 가야 파병을 하니까 내가 소식을 전해도 얘가 못 받아보잖아요. 와이프가. 엄마가 엄마가 글을 한글을 기억령 개우 알고 있는 찰나에서 아버지가 글을 다 가르쳐 줬대요.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특별한 어려운 받침 없는 글은 다 주고 받을 수 있게끔 의사소통이 되게끔 그렇게 가르쳐 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가기 전에 네. 엄마가 이제 저희들한테 가르쳐 줬어요. 한글을.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해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 줬대요. 엄마도 조금은 알아섰대요. 우리 엄마는 너무 다르다. 거기 엄마는 다른 우리 집분이고 엄마는 너무 다르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한글 때도 요즘 아주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정말. 하여튼 대사마다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살아보길 정말 잘했지. 수만 날이 봄이었더라. 9살부터 맞네요. 여적지 내 인생이 만날 봄이었다고 이래 말하는 애순의 말. 이거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해외 이 드라마가 너무 많이 지금 그렇다네요. 근데 번역이 돼가 나갈 적에 나 어렵겠다.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인생이 너에게 귤을 줄 때 이렇게 번역이 됐대요. 인생이 너에게 레몬을 그 오렌지잖아요, 그죠? 빼고 귤을 줄 때 제주도 귤. 그런 네. 식으로 제목이 이렇게 번역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진짜 기발하죠. 이게 막 그런 인생에 여러 사연들이 많고 복잡 다단한데 그래도 니한테 가끔은 이렇게 달콤한 그 관식이 같은 사랑이 있잖아요. 그죠?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귤이라는 게 꼭 단맛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끄러운 것도 시끄러운 있겠죠. 맛과 복합된 맞아요. 맛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지었나? 정말 기발한데요.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보낼게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함께 있다면 아 얼마나 좋을까요. 난 파도가 머물던 모래 위에 적힌 글씨처럼 그대가 멀리 사라져버릴 것 같아. 더 그리워 나의 일기장 안에 모든 말을 다 꺼내어 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밤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은 참 가까이 띄울게요. 좋은 꿈이길 바라요. 네, 잘 들었습니다. 복삭 소가수다. 단순히 재미를 넘어 우리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작품인 것 같아요. 첫사랑의 아련함,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감정을 몽땅 안겨준 고마운 드라마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두 분은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나요? 저 처음에도 말했는데 그 평생을 우리가 부부로 만나가지고 지금은 동지나 마찬가지로 가족의 일원이 돼가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드라마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예전을 많이 돌아보게 됐어요. 저 아까도 남편 등을 보면 그 콧등이 시큰시큰해진다고 했는데 그 아까운 당시 이게 마지막에 28번 항암 치료를 받고 자기는 이제 죽음을 예감하잖아요. 근데 애순이를 두고 가려니까 관식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나 안 보나. 그럴 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그 시를 나중에 출판대가 나온 시에서 내가 우리가 아까운 당신이라고 아까운 당신 아까운 당신 50년 만에 나를 내려주시고 폭삭 쏘가수다 하잖아요. 나도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 누구나 다 부부로 만나고 그 과정에 연애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부부들보다 우리는 좀 독특하게 살아왔다 보니까 이 드라마 내내 간식이 속에 늘 남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더 뭐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도 좀 더 영혼적으로라도 진짜 남편한테 더 좋은 부인, 더 좋은 친구, 막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러니까 선한 열망이 막 퍼졌어요. 이 드라마로 인해 가지고. 울 것 같아요, 우리 현미 국장님. 네. 저는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살아가지 않은, 살아보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나도 이렇게 가족에게 내가 정말 이런 점이 서운했겠다. 이런 점은 정말 가슴 아팠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살면서 따뜻한 말을 하기에 왜 부끄러운지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따라쟁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예쁘다. 그래서 가족은 진짜 보이지 않는 어떤 느슨한 끈으로 우리는 묶여 있는 것 같아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가 이렇게 챙겨주고 끈을 느슨하게 당겨주고 그러면서 가족이 같이 아픈 것도 같이 즐거운 것도 같이 이렇게 때로는 해오리처럼 때로는 봄바람처럼 이렇게 가는 게 가족이구나. 이제 이런 걸 드라마를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따라쟁이 너무 좋은데요. 따라쟁이.
드라마 간식이 속에도 따라서 그런 이게. 얘기가 있어요. 남들한테는 정말 좋은 대화를 하면서 내 식구 가장 만만한 사람한테는 찌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찌르는 말만 나간다고. 그게 우리가 문제지. 살면서 다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내가 편하다.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가 가족을 가장 아프게 할 때가 많은 게 맞아.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드라마도 그렇지만 우리 살아가는 게 뭔가 한편의 드라마 아니겠어요? 그죠? 드라마예요, 맞아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살고 있는 게 드라마예요. 각자의 드라마를 쓰면서 각자의 드라마. 한 편의 영화를 찍으면서 살고 있듯이 앞으로도 쭉 그렇게 또 색다른 드라마 찍어가면서 재미나게 살아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도 나에겐 힘겨운 약속 너의 모든 것은 내게로 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되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넣은 향긋한 바람 나 이제 뭉게 구름 위에 성을 짓고 널 향해 창을 내리 바람 드는 창을 네, 잘 들었습니다. 음악도 너무 귀에 와닿고 요새는 작은 음악 소리 하나에도 귀가 열리고 새소리에도 귀가 열리고 맞아요. 봄이라서 그런가 마음이 그런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든 게 다 열려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 여기 우리 오신 선생님 오늘 어땠어요? 방송해보니? 아,
제가 여기 오면서 이제 막 차를 이렇게 달리고 오는데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연두빛으로 싱그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설레었어요. 근데 이제 저런 태어나서 올 처음 정말 방송은 방송이라는 거를 처음이다. 예전에 제가 그거에는 출연을 해봤는데 6시 내 고향에는 출연한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방송국에 앉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아까 그 왔던 그 설레임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 첫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새로운 경험, 그죠? 그럼요. 새로운 경험이면서도 그래도 즐거웠죠. 그럼요. 첫사랑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말할 수 없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설레임을 딱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빵빵 하고 터트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오늘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그쵸. 오늘 진행하시는 두 분과 함께 제가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게 봄이 아닐까요? 그렇죠. 인생에 어쩌면 봄이 오고 있다는 소식일지도 몰라요. 항상 어떤 새로운 경험은 나를 위해서 그죠 들뜨게 만들고 설레게 만들고 그 또 경험치가 쌓이면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져서 커다란 또 다음에 이어지는 어떤 일들이 또 어떤 세계로 이어질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 단계 도약되고 그렇게 이어가는 게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미 국장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두 분 아름다운 신문가 저 포함 드라마 속에 잠깐 들어가가지고 짧게 그 제주도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도 한번 살아보면서 이게 짧은 단편 영화 한 편 찍은 느낌? 짜근한 영화 찍은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이제 이 기회를 빌어 가지고 꼭 폭력성을 안 써도 뭐 스릴러라든지 막 그런 거 안 해도 잔잔한 이렇게 선한 드라마, 좋은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주인공을 잡아가지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받고 좋아할 수 있다는 거를 이 기회에 방송국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감사함이 있다면 그 이 폭삭 속가수다 1년 가까이 찍었다고 들었거든요. 많은 고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작가분하고 감독님이 끝까지 선한 드라마로 밀고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네, 이거를 완성해가지고 그 출연하신 모든 분들 또 주인공 하신 분들 뭐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분들 네, 전해질란가는 몰라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정말요. 저는 대사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계속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대사든 나오고 나면 좋다 싶으면 바로 찾고 바로 나오 찾고 또 따라 해보고 나는 드라마 속에 몇 분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사는 여자랍니다. 오늘 마수다에서 두 분 같이 짧게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봄의 가장 한가운데 있어요. 소중한 분들과 함께한 시간 정말 기뻤습니다. 오늘 함께 시간을 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께 저희 김해 FM 왓수다도 여러분의 일상에서 숨을 쉬고 늘 함께하는 친구처럼 가까이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제작 김해 FM 라디오 도시락, 연출 조아라, 진행의 박연미 김연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처럼 반짝